안녕하세요.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세계 국방에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지식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국방을 통해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 취재입니다. 오늘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논쟁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진은 2018년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 등 5분 흉상을 교내 충무관 앞에 세우는 모습입니다. 행사 때 독립군과 광복군이 우리의 뿌리다, 우리의 정신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렇게 했던 육사가 2023년에 5분 흉상을 내보내고 옮기겠다고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논쟁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알아볼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경과와 뜨거운 논쟁 이후 그 흉상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홍범도 장군의 군인 정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셋째, 육사와 육군의 역사적 뿌리 관계가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경과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육사가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을 높이 평가한 학술 행사를 하면서 독립전쟁 영웅 5분 흉상을 교내에 세웠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만주 서간도 지역에 문을 열었는데요. 1920년까지 10년가량 운영하면서 2천여 명의 독립투사를 양성해서 배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학교가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해도 충분하죠. 이회영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였습니다. 다른 4분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주축으로 삼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독립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면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이 경성에 잠입해 일본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정청에서는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죠.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을 높이 평가했던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육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전통을 육사의 정신적 뿌리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혹시 문재인 정부 때니까 청와대가 지시한 것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사 당시 교장이 최근에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생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육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을 최근에 직접 만나서 취재했습니다. 역시 청와대나 장관이 지시한 바는 없고 육사 스스로 진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로 들어왔죠. 지난해 8월 육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른 4분 흉상은 육사 내부의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 시절에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다. 육사에 흉상을 두면 곤란하다고 앞장서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인사가 국방장관이 되는 상황이니 육사가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를 기획했다고 볼만하죠. 다들 잘 알다시피 이 문제가 그 뒤로 엄청난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해서 독립운동 단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죠. 흉상 이전 철회를 요구했죠. 그 무렵부터 바로 작년 8월 여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정부가 앞장서서 이념 논쟁을 벌이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여당한테 악재로 작용한 상태에서 올해 4월 총선을 치렀는데 여당의 성적이 좋지 않았죠. 민심 차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난 5월 달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기자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그 문제는 육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발을 빼버린 거죠. 올해 5월 2일인데요. 이 문제를 처음에 추진했던 육사교장은 전역했습니다. 다른 분이 새로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새 육사교장은 어떻게 할까요? 장관은 육사가 알아서 하라고는 했지만 새 육사교장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에 손을 댈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흉상 이전을 추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고 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어떤 존재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소련 공산당, 중국 국민당,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죠. 홍 장군은 1943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전략으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노선을 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노선과 관계없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도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북한 공산정권 수립과 한국 전쟁에 관여한 인물만 제외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공적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적을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군대도 국가적 합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군은 특수성이 있다. 군은 예외다. 그런 주장을 여기에서 내세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는 양반 계급, 명문가 출신이 많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로선 매우 드물게 양미 출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성 바깥의 어느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죠. 군인이 되면 배고픔을 면할까 해서 평양 가명 부대에 입대해 나팔수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 포수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홍 장군은 리더십이 독특했습니다. 부대원들과 항상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위험한 전투 현장에서 가장 앞줄에 섰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부대원들이 잘 단결했기에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을 연거푸 무찔렀습니다. 홍 장군의 젊은 시절 독립투쟁을 다룬 소설도 있는데요. 제목이 나는 홍범도, 소설로서 재미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하던 홍 장군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노년을 보냈는데요. 그 무렵에 히틀러의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홍 장군은 독일군과 맞서 싸우겠노라고 자원 입대를 신청합니다. 그때가 73살이었죠. 나이가 많다고 입대를 거절당했는데요. 입대를 거절당했지만 그때 홍 장군이 저격을 하는 사격 시범을 보여서 굉장히 훌륭한 솜씨를 과시했습니다. 군인 정신이 정말 투철했습니다. 오늘날의 군인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상 시비가 부당하다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논쟁 과정에서 육군과 육사가 역사를 좀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육사 교장, 때로는 국방부 장관도 홍범도 장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육사는 독립운동가 양성기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육사와 육군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죠? 이분들은 육사와 육군은 1946년도에 미군정이 설치한 국방경비사관학교와 국방경비대에서 그 조직이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사와 육군의 누리집을 봐도
조직의 기원을 같은 내용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방경비대와 국방경비사관학교를 거쳐서 현대 육군으로 발전해 간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을 육군 역사 한 페이지에 기록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 시기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그 역사를 육사와 육군의 조직 공식 기원으로 명시하지 않는 점입니다. 좀 이상하죠? 배경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초창기 현대 육군을 만들 때 대거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조직의 상층부를 이분들이 다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분들이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군과 광복군의 존재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자기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록을 좀 바꾸려고 했던 그런 것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해서 한국전쟁 때 활약한 김웅일 장군이 있습니다. 중국군에서 사단장을 지내서 큰 부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아주 드문 인물인데요. 북한 공산군이 마구 밀고 내려올 때 무너진 국군 부대를 수습해서 시흥 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일주일이나 막아내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군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파견돼서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했습니다. 이런 인물조차 결국은 육군 안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한테 밀려서 오래가지 않아 군복을 벗게 됩니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조직 상층부를 차지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대 문화를 독립운동 정신과 거리가 있는 쪽으로 조성한 게 더욱 문제였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1950년대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에 응시했는데요. 그때 경험을 회고록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추천장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광복군 출신 인사한테 추천을 요청해서 서류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사의 면접관이 그 서류를 보면서 소위 독립운동 지방이라는 거냐 라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육사는 지금부터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해서 역사를 바르게 다시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일본군, 만주군 출신 인사들이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해서 독립전쟁을 외면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세대도 모두 세상을 떴습니다. 다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요. 또 한 권이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두 권 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펴낸 책인데요. 대한제국 말기의 항일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현대 국군의 뿌리로 연결시켜서 잘 정리한 책입니다. 시중에 비매품이기 때문에 시중 서점에는 없을지 몰라도 공공도서관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현대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조직이 구성되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미군정 시기에 국방부 장관격인 통일부장을 인선할 때 일입니다. 미군정에서는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광복군 활동을 하면서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던 이범석 장군을 1순위로 섭외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역시 이범석 장군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초대 국방부 차관에는 중국 공군을 거쳐서 광복군에서 활동한 최용덕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했죠. 독립군과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입니다. 헌법과 법률로 봐도 독립군과 광복군은 육군과 육사의 뿌리이며 전신이고 선배가 맞습니다. 육군과 육사가 자기 생각대로 역사를 단절하고 특정한 역사관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게 역사를 기록하고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빛나는 독립전쟁 전통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장병 자부심이 높아지고 우리 군대가 강해질 겁니다. 박창식의 K국방 여기까지입니다.